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의 전사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미야모토 무사시는 싸움이 시작되기 3시간 전 이미 자신의 승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폭탄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말, 시선, 그리고 찰나의 결정으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모든 대화는 하나의 전장입니다. 그 안에서는 정신과 정신이 충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400년 전 안개에 뒤덮인 봉건 시대 일본의 산속에서 한 남자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 속에 울려 퍼지는 이유는 그가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주 깊은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당신이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각은 설계될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속임수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세상을 걸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잘못 읽는 순간 당신의 혈통 자체가 끝날 수도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60번이 넘는 생사의 대결 속에서 단 한 번도 속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허를 찔리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앞서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 경지에 더 강한 힘이나 더 빠른 반사신경으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정신에 보이지 않는 구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며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깊은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지배하는 숨겨진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왜 가장 위대한 전투는 실제로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612년 4월 13일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류 섬은 안개에 감싸여 있고 그 해안선은 잿빛 새벽 속에서 겨우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 해변에는 사사키 고지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전역에서 제비배기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그의 칼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명예가 요구하는 대로 해 뜰 무렵 도착했습니다. 그의 검은 창백한 빛 속에서 번뜩입니다. 장인의 손으로 벼려낸 완벽한 강철, 세자 길이의 날입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육은 스프링처럼 팽팽히 말려 있고 정신은 그가 들고 있는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릅니다. 안개도 점점 걷힙니다. 그런데도 무사시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고지로가 그 해변에 서서 점점 초조해지고 참을성을 잃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동안 그의 정신은 조각되고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매 순간이 그의 평정심을 깎아내고 그의 자신감을 깎아내고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무사시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결투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것도 지배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세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당신의 이메일에 정확히 24시간 후에 답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만들어내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긴박감과의 관계를 무기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회의에 정확히 1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고 자신에게 맞추게 만들고 자기 일정 주의를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사시가 3시간 늦게 배에서 내릴 때 그의 손에는 강철 검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대충 깎아 만든 나무 조각을 들고 있습니다. 항해 도중 급히 다듬은 노였습니다. 고지로는 비웃습니다. 구경꾼들은 혼란스러워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기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자신의 마지막 저작 오륜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종종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만을 헤쳐나가는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당신 앞에 정교하게 구성된 현실의 버전을 내놓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를 망치면서도 미소 짓는 동료, 존재하지 않는 긴박함을 만들어내는 세일즈맨, 자신이 만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인.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그 겉모습 아래 겹겹이 숨어 있는 층을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형상을 보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이 한 비즈니스 회의에 들어갑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전문적이며 협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사시의 눈은 미세한 긴장을 포착했을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누가 먼저 말하는가? 누구의 아이디어가 인정받는가? 누구의 아이디어는 무시되는가? 그는 회의 속에 또 다른 회의를 보았을 것입니다. 시선에서, 타이밍에서, 말하지 않은 것 속에서 벌어지는 그 회의를 말입니다. 마케팅의 사라가 말할 때 모두가 휴대폰을 내려다본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재무 책임자가 예산 문제를 꺼낼 때 CEO의 턱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하는 것도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 일정표를 제안하면 세 사람이 동시에 달력을 확인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2명은 실제로 날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의 가정을 눈앞의 현실에 덧씌우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 두려움, 선입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보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사시는 이것을
지각의 거울을 닦는 일이라 불렀습니다. 먼지와 왜곡을 하나씩 제거해 마침내 현실이 맑게 비치도록 만드는 일 말입니다. 무사시에 관한 이야기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결투에서 그의 상대는 무사시가 싸울 자세를 취하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완된 채 거의 무심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상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여러 자세를 번갈아 취하며 무사시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돌을 넘어선 좌절 속에서 그는 절박하게 찌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무사시는 옆으로 한 걸음 비켰고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결투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거나 뛰어난 반사신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고요하고 완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용당할 긴장도, 조작당할 감정도, 예측당할 패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처럼 됩니다. 형태가 없지만 필요할 때 형태를 취합니다. 이런 심리적 투명성 혹은 심리적 비가시성의 상태는 아마도 기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일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그들은 붙잡을 무언가를 찾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욕망, 불안, 자존심.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잔잔한 물과 같다면 그들의 전술이 붙을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진짜로 당신을 건드렸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회의에서 당신의 일을 비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숨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깨가 굳었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그들이 발견한 상처를 더 깊이 후벼팔 수 있게 해주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반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자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듣습니다. 방어적으로 굴지 않고 말의 내용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반응적 감정이 아니라 진짜 호기심에서 답합니다. 이것은 억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무사시가 말한 달라붙지 않는 마음입니다.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는 의식, 미끼를 물지 않는 의식, 남이 정한 리듬에 맞춰 춤추지 않는 의식입니다. 압박 속 의사결정을 연구한 한 인지 신경과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합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실제로 기능을 멈추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측 가능해지고 조작 가능해집니다. 반면 스트레스 속에서도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와 패턴 인식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관된 활동을 보입니다. MIT의 행동경제학 교수의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장 성공적인 협상가는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동기를 파악하면서도 가장 심리적으로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한 정보 처리로 이깁니다. 20년 경력의 전직 FBI 신문관도 이런 통찰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끝내 무너뜨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질문을 위협으로 느끼기보다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호작용을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무사시는 이것을 수세기 전에 순수한 관찰과 혹독한 수련만으로 알아냈습니다. 무사시는 공허함은 부재가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진짜로 조용해지고 진짜로 현재에 머물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자각하기도 전에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숨의 변화, 미세한 자세 변화, 말하는 리듬의 차이를 통해 자신의 다음 수를 미리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정신적 소음이 그것들을 덮어버리지 않을 때만 이런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시는 수년 동안 자신이 무심이라 부른 상태를 연습했습니다. 전투 중 기술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수를 계획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에 완전히 우파시트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적절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그 순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는 이것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상사가 부당하게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즉시 변명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관찰합니다. 그들의 스트레스와 압박, 그들 자신의 두려움이 작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답은 자존심이나 감정에서 나오지 않고 명료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전략적 공허함은 단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 심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제를 밀어붙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지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무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과 공간, 그리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공백을 정보, 설명,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변명으로 서둘러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치료사, 수사관, 협상가들은 종종 말을 아주 적게 합니다. 그들은 주의 깊은 존재감의 그릇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대본을 하나씩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노련한 조종자들은 이런 대본을 읽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조차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지만 숫자를 논할 때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업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웃음소리가 억지스러운 친구,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이 없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는 연인, 이런 모순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진짜 자아와 그가 투영하려는 자아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에서 그의 취약성과 진짜 의도를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무사시는 이것을 적의 정신을 보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실패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연봉 협상 중입니다. 상사는 올해 예산이 빠듯하고 모두가 인내해야 하며 지금은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의 새 시계, 최근 휴가 사진, 손에 든 비싼 커피를 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예산 제약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패턴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에는 돈을 쓰기로 선택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혹은 상사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 서사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 당신에게 예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감당 못할 선례가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더 깊은 패턴을 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접근 방식 전체가 달라집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와 싸우는 대신 당신은 그 아래 숨어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저항을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최소 저항의 길을 찾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 모든 것이 균형에 매달려 있는 미세한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습관, 감정, 조건화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이 공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넓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균형의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것을 숨과 숨 사이의 공이라 불렀습니다.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절대적인 고요의 순간 말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것이 무작위적인 허둥거림과 정밀하고 파괴적인 효율성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것이 조종당하는 것과 중심을 지키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공간은 모든 대화 속에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아주 짧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극에서 곧바로 반응으로 튀어갑니다. 벽에 부딪혀 튀는 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면 전혀 다른 가능성의 영역이 열립니다. 방어하는 대신 당신은 상대의 진짜 동기를 드러내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는 대신 전체 갈등을 누그러뜨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러나는 대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호기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무사시가 말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외적인 싸움 자체가 불필요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무사시의 가장 위대한 통찰은 다른 사람을 읽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읽는 데 있었습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읽었기 때문에 외부의 기만이 더 이상 그에게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속았을 때, 조종당했을 때, 이용당했을 때마다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은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감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몸이 긴장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모순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신호를 눌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보는 것은 불편했고 번거로웠고 어려운 결정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는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보다는 편안한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 일부입니다. 말년에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많은 적을 물리쳤다. 그러나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내면의 적을 이긴 것이었다. 편안한 거짓을 믿고 싶어 하고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은 진짜 상대가 아닙니다. 진짜 상대는 진실이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가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만과 협력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 일부입니다. 당신은 매일 이 내면의 전투를 연습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 때 당신은 즉시 믿습니까? 아니면 비판적으로 검토합니까? 대화 중 뱃속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질 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파고듭니까? 당신의 첫 본능은 한 가지를 말하고 이성은 다른 것을 말할 때 당신은 어느 쪽을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알미 불편해지는 순간 그것을 버립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 같지 않은 구인 제안이지만 너무 원하기 때문에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말은 다 맞지만 뭔가 어긋난 느낌이 드는 관계지만 혼자가 지겨워서 모든 게 괜찮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이지만 지름길을 믿고 싶어서 의심을 억누릅니다. 무사시의 길은 의심 많아지거나 편집증적으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도 정직해지고 지각이 너무도 분명해지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너무도 편안해져서 외부의 조작이 더 이상 마음속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무사시가 말한 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희망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려는 의지, 피하고 싶은 변화를 요구하더라도 바라보려는 의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바라보려는 의지입니다. 무사시가 얻은 가장 정교한 통찰은
외부의 적을 쓰러뜨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기만이 내부에 자기 기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의지가 있는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속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동기에 대해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의 뒤섞인 동기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자기 합리화의 능력을 스스로 안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할 때 즉시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회피와 부정의 패턴을 잘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연막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시는 전투 기술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리적 지형을 너무도 철저하게 지도처럼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약점을 이용하려 할 때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잘못 판단했던 마지막 큰 실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이미 당신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면 소중히 여기던 관계를 끝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이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는 길은 다른 사람을 더 의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의 거짓말은 투명해집니다. 갈류섬에 안개 낀 그 아침, 무사시가 나무검을 들고 배에서 내렸을 때 그는 단지 사사키 고지로와 맞서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힘은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던 모습대로도 아니고 두려워하던 모습대로도 아닌 정확히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와 같은 아침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은 당신에게 선택을 제공합니다. 명료함과 혼란 사이의 선택, 지혜와 공상 사이의 선택, 현존과 산만함 사이의 선택입니다. 무사시가 진정으로 갈고 닦은 칼은 쇠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벼려진 검이었습니다. 환상을 너무도 깨끗하게 베어내서 진실이 별다른 애씀이나 싸움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알아차림 말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이미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욕망, 조건화와 가정들에 귀 기울이느라 바빴던 동안 그것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다시는 이 속지 않는 길은 모든 사람보다 더 영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현재에 머물고 너무도 정직하고 너무도 두려움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 기만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무사시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전투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지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그저 이야기일 뿐인지 항상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부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지성이 당신의 진짜 검입니다. 그리고 강철과 달리 그것은 결코 무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맞이하는 모든 도전은 그 검을 더 밝게 닦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더 큰 정밀함과 지혜로 휘두를 기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둘러싼 전쟁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싸울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길 것인가